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팔공총림 동화사를 방문했습니다. 윤 당선인은 여기까지 오는데 부처님 은혜를 많이 입었다며 국정을 수행하는 동안 수건 사업을 해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기도 광주 순례길 조성 사업이 조계종과 함께 역사 둘레길로 만들어질 전망입니다. 남한 산성에서 천지남으로 이어지는 동행길을 포함해 모두 7개 테마별로 조성될 예정입니다. 오는 6월 가칭 전국 여성 불자회 출범을 앞두고 설립 추진위가 발족됐습니다. 조계종 포교원은 전국적인 포교 조직을 설립하고 여성 포교의 새로운 장을 열어갈 것을 천명했습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의 성도지 인도 부다가야에 세워지는 첫 한국 사찰 분황사 대웅전이 낙성을 앞두고 있습니다. 현재 단청 작업까지 마쳤으며 다음 달 낙성식을 봉행할 예정입니다. 국립중앙박물관이 보물 수덕사 괴불과 보물 목조 연화 대자를 전시하는 수덕사 테마전을 열었습니다. 압도적인 조선 불교 미술과 화려한 고려 불교 공예를 함께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13일 수요일 BTN 뉴스 시작합니다. 첫 소식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팔공총림 동화사를 방문했습니다. 후보 시절 당선되면 동화사를 다시 찾겠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인데요. 윤 당선인은 여기까지 오는데 부처님 은혜를 많이 입었다며 국정을 수행하는 동안 수건 사업을 해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구지사 엄창현 기자입니다. 지역 순회 첫 일정으로 지난 11일 경북 지역을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이틀째인 어제 팔공총림 동화사를 찾았습니다. 오전 10시 45분경 윤 당선인이 탄 차량이 경내에 들어서자 당선인을 보기 위해 모인 시민들이 일제히 환호성을 터뜨립니다. 동화사 회주 의원 대종사와 주지 능종스님 등의 환영을 받으며 통일기원대전합 약사 열애 대불로 이동한 윤 당선인이 부처님께 참배합니다. 이후 설법전으로 이동한 윤 당선인은 동화사 스님들과 지역 대표자들의 차담 자리에서 선거 기간 동안 불교계의 성원에 깊은 감사를 전했습니다. 제가 여기까지 오는데 부처님의 은혜를 너무나 많이 입었습니다. 그 힘으로 어려움을 어렵다고 느끼지 않고 이렇게 잘 극복해낸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불교계 공약과 수건 사업을 잘 챙기겠다고 말했습니다. 제가 국정을 이제 수행하는 동안 하나하나 신속하게 오랜 그 수건으로서 해결되지 못한 것들을 제가 잘 챙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 당선인의 동화사 방문은 당선 후 동화사를 다시 찾겠다는 의원 대종사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대구 경북 시도민, 특히 우리 불자들이 적극 지지해 주신 데 대한 감사를 표하고 또 초파일을 앞두고 큰 스님을 찾아뵙고 국정에 대한 조언을 들음과 동시에 이번 대선에서 불교계의 현안에 관하여 공약한 것을 잘 지키시겠다는 약속이 담긴 1시간 남짓 동화사에 머문 윤 당선인은 지지해준 불자와 시민들에게 손을 흔들며 화답한 후 박근혜 전 대통령 사저로 이동했습니다. 불자로서 너무너무 응원하고 그랬는데 당선을 축하드리고요. 당선되시고 나서 이렇게 동화사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불교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나라를 위해서 일도 많이 하시겠지만 우리 동화사를 위해서 또 우리 불교계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도 많이 하고 우리 또 아이들이 또 불교에 많이 놀러 올 수 있는 큰 희망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출범을 앞두고 동화사를 방문한 윤 당선인이 산적해 있는 불교계 과제를 어떻게 풀어나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BTN 뉴스 엄창현입니다. 종교 편향과 역사 왜곡 논란으로 사업을 중단했던 경기도 광주 순례길 조성 사업이 조계종과 함께 역사 둘레길로 만들어질 전망입니다. 남한 산성에서 천지남으로 이어지는 동행길을 포함해 모두 7개 테마별로 조성될 예정인데요. 불교계의 입장을 반영해 오는 2025년까지 마무리한다는 방침입니다. 하경목 기자입니다.
지난해 가톨릭 성지 순례길 조성 계획이 발표되면서 종교 편향과 역사 왜곡 논란이 일자 사업 중단과 전면 재검토 의사를 밝혔던 경기도 광주시가 총 길이 121km의 역사 둘레길을 조성합니다. 광주시는 어제 조계종과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남한산성에서 천지남으로 이어지는 동행 함께하는 길을 시작으로 역사 둘레길을 함께 조성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조계종이 지자체의 둘레길 조성에 직접 참여하는 업무 협약은 처음입니다. 광주시는 지난해 갈등을 딛고 호국불교를 세계에 알릴 수 있는 기회로 만들겠다며 조계종에 감사를 전했습니다. 남한산성의 호국불교가 우리 대한민국뿐만 아니고 세계에 잘 알려질 수 있는 이런 시간이 됐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곳이 바로 성지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원행 스님은 광주는 남한산성과 같이 호국불교의 역사는 물론 나눔의 집과 같이 근대 역사와 가마터 등 종교와 문화, 역사가 한 곳에 어우러진 곳이라며 국민 화합과 문화를 향유하는 둘레길로 만들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종교, 역사, 문화와 함께 아주 훌륭한 둘레길을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시민뿐만 아니라 전체 국민들을 화합시키고 문화적 향유를 느낄 수 있도록 광주시에서 아주 아름다운 길을 만들어 주시고. 역사 둘레길은 7개 코스로 지역에 분포된 문화유적과 역사 시설을 둘러보는 테마로 구성될 예정입니다. 7개 테마별 코스는 남한산성에서 천진항까지의 제1코스 동행 함께 가는 길과 제2코스 목현동 한옥마을에서 남한산성의 이음 서로 있는 길, 제3코스 한옥마을에서 허난스런 묘까지의 사색 마을 산책길, 제4코스 허난스런 묘에서 신익희 생가의 성찰 돌아보는 길, 제5코스 신익희 생가에서 천진항까지의 힐링 치유의 길, 제6코스 허난스런 묘에서 화담숲까지 화담 어울리는 길, 제7코스 신익희 생가에서 팔당 물안개 공원까지 자유 금개구리 길로 조성됩니다. 총 길이 121.15km의 역사 둘레길은 380억 원을 투입해 오는 2025년 말까지 마무리한다는 계획입니다. 남한산성에서 이제 천진항까지 가는 길도 확정은 안 됐습니다만은 그 길이 우선입니다. 종교 지도자들 이런 분들과 함께해서 대화합의 길을 걷는 이런 모습을 보고 싶어서 지금 둘레길을 추진하고 있는데. 광주시 역사 둘레길이 종교 편향과 역사 왜곡의 갈등을 딛고 종교와 역사를 아우르는 둘레길로 새롭게 조성되면서 종교 화합과 국민 통합의 새로운 모델이 될지 주목됩니다. BTN 뉴스 하경목입니다. 조계종 100만 원력 결집불사 중 하나인 충남 계룡대 호국 홍제사 건립에 4부대중의 정성이 모이고 있습니다. 계룡대 호국사 신도회와 용인 용덕사 회주 성효 스님이 어제 한국불교 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에서 열린 전달식에서 호국 홍제사 건립기금으로 각각 3억 원과 1,000만 원을 조계종 100년대계 본부에 지정 기탁했습니다. 총무원장 원행 스님은 홍제사 건립불사가 어렵게 시작됐지만 원력을 가지고 원만 회양될 수 있도록 힘써달라고 강조했습니다. 군종교구장 선일 스님은 6월 준공 이후 불상과 수미단, 닷집 등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는 6월 가칭 전국 여성불자회 출범을 앞두고 설립추진위원회가 발족됐습니다. 조계종 포교원은 전국적인 포교 조직을 설립하고 여성포교의 새로운 장을 열어 나갈 것을 천명했습니다. 이석호 기자입니다. 종단을 대표하는 여성포교 조직 설립을 위해 이른바 조계종 전국 여성불자회 설립추진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 총무원장 원행 스님을 증명으로 포교원장 범해 스님이 위원장을 맡았습니다. 포교원은 어제 한국불교 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발족식을 열고 전국적인 포교 조직을 설립해 새로운 여성포교의 장을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법 제1, 전법 5의 원력을 세운 제8대 포교원은 지난 몇 년간의 혼란과 아픔을 딛고 초발심의 각오로 종단 여성 포교 활동의 새로운 지평을 열고자 합니다. 추진위는 위원장을 중심으로 고문과 지도법사단, 자문위원 등으로 구성됐고 종단의 주요 스님과 전국 사찰 주지 스님들이 대거 동참했습니다. 포교부장 선업 스님과
김의정 조계사 신도회장 등 4명을 부위원장에 여성불자 30명을 위원으로 위촉했습니다. 어머니의 마음으로 때로는 할머니와 누이의 마음으로 전국의 사찰을 누비며 부처님의 가르침을 바르게 모시고 있는 여성불자들의 마음을 함께 모아 여성포교의 전법에 기치를 올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각 분야에서 종단을 돕는 여성불자의 조직을 함께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부푼 기대감으로 전국 비구니회도 함께 하겠습니다. 전국 여성불자회는 1080인의 발기인을 중심으로 조직 구성과 의사결정 체계, 사업 계획 등을 수립해 오는 6월 출범할 예정입니다. 종단 안팎의 각계각층에서 활동하는 여성불자들을 아우르고 지역과 직능 중심의 전국적 조직으로 설립됩니다. 특히 부처님의 자비와 평등 사상을 바탕으로 대의적이고 민주적인 의사결정 구조를 갖춘 단체 조직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사회 속에서 정부 및 다양한 사회 단체들과 함께 어우러져 나가며 활발한 대사회 활동을 통해 우리 사회의 일익을 담당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국 여성불자회 발기인은 지금까지 34개 단체에서 1,020명이 동참했고 19개 교구본사주지 스님이 지도법사를 수락했습니다. 여성불자들의 신행과 포교를 이끌어 나가고 종단 위상에 걸맞은 전국 여성불자회 출범에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BTN 뉴스 이석호입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의 성도지 인도 부다가야에 세워지는 첫 한국 사찰 분황사 대웅전이 낙성을 앞두고 있습니다. 현재 단청 작업까지 마치고 다음 달 세상에 공개될 예정인데요. 낙성식에 앞서 한국에 방문한 총도감 부타팔라 스님에게 현지 분위기를 들어봤습니다. 윤호섭 기자입니다. 조계종 제36대 집행부의 핵심 사업인 100만 원력 결집불사 가운데 첫 번째 과업인 인도 부다가야 분황사 건립. 2019년 50억 원을 쾌척하며 분황사 건립에 힘을 보탠 설매 연취보살의 보시 이후 시작된 불사가 다음 달 세상에 그 모습을 드러냅니다. 분황사 대웅전 낙성을 앞두고 최종 일정 조율을 위해 한국을 찾은 총도감 부타팔라 스님은 어제 BTN과의 인터뷰에서 불사 현황을 설명했습니다. 스님에 따르면 대웅전과 보건소는 다음 달, 숙소동을 포함한 분황사 전체 건립불사는 오는 12월에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대웅전은 공정이 거의 99% 돼서 낙성식 할 수 있도록 준비가 다 끝났습니다. 숙소동은 한 60% 정도. 그래서 전체 일정은 12월 무렵되면 다 마쳐지게 될 겁니다. 현재 대웅전 낙성식은 다음 달 18일로 예정된 상황인데 항공편에 따라 일부 변동이 생길 수 있다고 부타팔라 스님은 전했습니다. 한국에선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을 비롯해 전국 비구니 회장 본각 스님, 부지를 기증한 청하문도회와 보건소 건립을 도운 백천문화재단 관계자가 참석할 예정입니다. 부타팔라 스님은 부다가야에 세워지는 첫 한국 사찰 분황사가 인도 스님들을 교육하는 교육기관 역할도 겸하는 만큼 불자들의 수행문화 진작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분황사 오시면 참배하시고 그리고 수행에 관심이 있으면 부처님이 창안했던 그 수행 기술 그대로 따라서 수행을 할 수 있습니다. 분황사는 내년 한국과 인도 수교 50주년을 맞아 양국의 문화교류 확대에 가교 역할을 할 것이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부타팔라 스님은 인도의 많은 지식인들이 한국 불교를 이해하고 현지에서 활동하는 긍정적인 토대가 마련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분황사는 한국을 대표하는 사찰로 인도 불교를 복원하고 한국 불교를 세계화시키는 중심 도량이 될 겁니다. 1700년 역사를 간직한 한국 불교가 분황사를 거점으로 2500여 년 전 부처님 가르침이 전해지는 성도지에 꽃을 피울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BTN 뉴스 윤호섭입니다. 천태종 총무원장 무원 스님이 총무부장에 갈수 스님을 임명하는 등 부장단 인사를 단행하며 제19대 집행부가 공식 출범했습니다.
천태종은 지난 11일 총무부장의 갈수스님, 교무부장의 덕재스님, 교육부장의 성회스님, 재무부장의 장호스님, 사회부장의 도홍스님, 규정부장의 거홍스님, 기획실장의 갈지스님을 임명했습니다. 신임 집행부 부장단 중 재무부장의 장호스님과 사회부장은 유임됐습니다. 이로써 지난달 20일 제19대 총무원장에 임명된 무원스님이 20여일 만에 집행부 구성을 마무리했습니다. 국립중앙박물관이 보물 수덕사 괴불과 보물 목조 연화대자를 전시하는 수덕사 테마전을 열었습니다. 압도적인 조선 불교 미술과 화려한 고려 불교 공예를 함께 만날 수 있는 전시, 최준호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너비 7.4m, 무게가 150kg이 넘는 거대한 괴불이 불교 회화실 한쪽 면을 장엄했습니다. 국립중앙박물관이 지난해 국보 신원사 괴불에 이어 보물 수덕사 괴불을 전시했습니다. 응열 스님이 신원사 괴불을 그리고 9년 뒤인 1673년 조성한 수덕사 괴불은 신원사 괴불보다 너비가 1m 정도 더 길어 더 많은 인물이 등장합니다. 신원사 괴불과 비슷하면서도 조금씩 다른 모습을 비교해보는 것도 또 하나의 재미입니다. 9년 전에 신원사 괴불을 그렸었을 때 사용했던 밑그림을 많이 활용하신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이전에 있었던 초본을 활용하시면서도 넓어진 화면 너비에 맞춰서 새로운 인물을 추가하는 등 구성을 또 다채롭게 바꿨습니다. 노사나불이 대중에게 설법하는 영산회상의 모습을 그린 수덕사 괴불도 신원사 괴불과 마찬가지로 화면 가득히 표현된 빗줄기가 돋보입니다. 화려하게 장엄된 노사나 부처님과 부처님을 중심으로 피어나는 신비로운 빛은 부처님의 초월적인 힘을 보여줍니다. 부처님의 주변으로는 그 위신력을 보여주듯이 다채로운 빛이 뿜어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빛 가운데 불교 세계의 여러 존재들, 보살과 그리고 제석천과 범천, 사천왕, 부처님의 제자들까지 다채로운 존재들이 함께 자리하고 계십니다. 괴불의 옆에는 수덕사 대웅전을 나와 처음으로 외부에서 전시되는 보물 목조 연화 대좌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본체를 장엄하고 있는 연꽃잎은 나무를 따로 조각해 붙인 것으로 연꽃 하나하나의 각도가 전부 달라 더욱 화려해 보입니다. 이번 전시에는 과학적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연화 대좌의 내부 구조까지 이미지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려시대에 조성된 목조 대좌는 사실 그 유래가 굉장히 드물기 때문에 그 존재 자체만으로도 가치가 있는데, 이 대좌는 당시 고려시대 불상이나 불화에서 나타나던 영락 장식을 연꽃잎 하나하나에 모두 표현하고 있어서 고려 불교 공예의 아름다움과 찬란함까지 함께 담고 있습니다. 조선시대 불교 미술의 압도적 규모와 함께 고려 불교 공예의 아름다움까지 만나볼 수 있는 이번 수덕사 괴불 테마전은 오는 10월 16일까지 서화관 불교회화실에서 진행됩니다. BTN 뉴스 최준호입니다. 문화재청이 2026년까지 세계유산 보존관리 및 활용계획을 수립해 실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세계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온전하게 미래 세대로 전한다는 비전 아래 4개 전략과제와 16개 핵심 과제를 수립했습니다. 특히 세계유산의 위협이 되는 요소들이 유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평가 도구인 세계유산 영향평가를 국내에 도입합니다. 이외에도 세계유산의 관리 역량 강화, 가치 활용, 문화 자원화, 국제협력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문화재청은 이번 계획이 지자체에서 관할 구역 내 세계유산별 시행 계획을 마련하는 준거가 되는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설명했습니다. 영축총림 통도사 유락승가대학원이 율장 연구의 중요한 저술 가운데 하나로 꼽히는 4분율행 사초 자재기를 펴냈습니다. 4분율행 사초 자재기는 중국 남산 율조인 도선율사의 저술 4분율 3번 보걸 행사초에 송나라 원조율사가 쓴 자재기를 합친 책입니다. 상중 하권에 걸쳐 30가지 행사를 이루는 여러 조건을 명시하고 비법 갈마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기준을 제시한 것을 우리말로 정리했습니다. 영축유락 승가대학원장 덕문 스님의 지도 아래 연구원 성유 스님이 3년간 원문을 번역하고 각주를 달아 약 400페이지에 달하는 한 권의 책으로 발간했습니다.
통도사주지 현문스님은 청정승가가 유지되고 찬란한 전통이 계승되는 일에 다양하게 활용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포항불교 사암연합회가 불기 2566년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지난 11일 포항시청 앞 광장에서 봉축 점등식을 봉행했습니다. 점등식에는 포항불교 사암연합회장 덕화스님과 회원스님들을 비롯해 이상의 포항불교 신도연합회장과 정관계 인사 등이 참석해 다시 희망이 꽃피는 일상을 서원했습니다. 포항불교 사암연합회장 덕화스님은 오늘 우리가 밝히는 봉축탑의 불빛이 53만 포항 시민들의 마음에 함께하길 바란다며 코로나로부터 멀어졌던 일상을 다시 회복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날 포항불교 사암연합회는 위덕대학교 불교학생회의 발전을 기원하며 불교학생회 활성화를 위한 장학금 200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 정각원이 불기 2566년 부처님 오신 날을 앞두고 지난 11일 교내 100주년 기념관 야외광장에서 봉축 점등식을 봉행하고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함께하길 기원했습니다. 정각원장 철우 스님은 우리 모두 한마음이 돼 동국대학교의 발전과 불교의 발전이 있기를 바란다며 동체 대비 사상으로 평화와 행복이 넘치는 세상이 되도록 정진하자라고 법문했습니다. 이영경 동국대 경주캠퍼스 총장은 점등식을 통해 경주캠퍼스가 지역과 사회의 희망과 치유의 등을 밝히는 역할을 다하도록 용맹정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BTN 불교TV와 아름다운 동행이 함께하는 경북을진 강원 산불 피해 지원과 우크라이나 난민 구호를 위한 모금에 동참해 주신 분들입니다. 산불 피해 지원을 위해 연불공양회에서 100만 원을 보내주셨습니다. 김소희, 김영미, 박희고, 설윤정, 유인순, 최경자, 최태수님께서 10만 원을 보내주셨습니다. 김필현님 외 다수의 불자님께서도 보시해 주셨습니다. 우크라이나 난민 구호를 위해 연불공양회에서 100만 원, 김영녀님께서 20만 원, 정영순, 정태호님께서 10만 원을 보시해 주셨습니다. 김화자님 외 많은 분들이 정성을 보내주셨습니다. 성금을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수요일 BTN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금을 즐기는 거야. 연한 빛의 물결 속에 들어가서 춤춰 하나 되어 환희로운 노래를 불러 박수를 치며 리듬에 맞춰 걷고 가르침에 따라 천상천하 유아 독존 따뜻한 바람이 불어 사람들은 모두 웃어 연한 빛의 물결을 그려